이례적인 일이다. 검찰 의견문 발표 뭔 얘기예요? 사법기관이 의견을 내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죠. 그렇죠. 보통 재판으로 그리고 수사로 보여주는 말한다. 거죠. 예예. 검찰이 어제입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 에서 직접 의견을 냈는데요. 제목 또한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최근 중앙지검 수사팀의 수사 방향과 구속 문제에 관해. 말하자면 그 국가정보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선거 정치 개입 의혹 수사와 관련된 의견문인데요. 의견문 내용을 조금 보시면은요. 국정원과 군의 선거 개입 정치 관여 수사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법 원칙을 훼손한 중대한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 공작 정치, 이건 국정원을 얘기하는 거죠. 예. 군의 정치 개입 근절을 정치적 입장을 불문하고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과제이며 우리의 역사적 경험에 비춰 특히 군의 정치 개입은 훨씬 중대하고 가벌성이 높은 범행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관진 이미 군사정권은 경험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깔려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김관진 국방부 장관하고 예. 임관빈 전 국방부 정치실장이 최근에 풀려난 것을 두고 예. 분명한 의견을 낸 겁니다. 이거 풀려난 거 옳지 않아요. 그렇죠. 아니 변호사들 판사들이 그 법조 출입 기자들이 판사들 그 인용 따려고 멘트 따려고 전화했는데 아무도 답변을 안 해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일반의 법감정이 예. 그 재판부의 의견, 그러니까 법원의 의견하고 이렇게 배치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이번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일반의 법감정뿐만 아니라 아니, 두 명 그렇죠. 연장 한 부장 판사가 한 거 아니에요. 예, 이게 무슨 의미예요? 글쎄요. 일단은 뭐 신광열 부장판사죠. 신광열 예. 부장판사 개인의 어떤 이력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요. 그거는 글쎄 그거를 확정지어서 이야기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예. 일단은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기득권으로 보이는 세력의 저항. 이 아닐까 정도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예. 예,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예.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석방되자마자 MB가 SNS에 입장을 발표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럼 뭔가 그 자기적인 움직임이 있었던 거죠.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예. 예. 저는 그래서 보통 그 예. 본인이 이렇게 구속적 부심인데 사정 변경 없는데 구속적 부심 신청하겠습니다 하면 변호사들 다 말린대요. 말리죠. 예. 말리고 혼나죠. 그렇죠. 예. 나갈 생각부터 하지 마시라고. 2000년대 2000건 신청했는데 300건이 됐다라고 하는데 예. 2000건 구속 적부심은 전체 그 이 건수의 0.1%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구속 적부심 사정 변경 없는데 나온 케이스는 역사상 거의 첫 케이스다. 맞습니다. 역사상 첫 케이스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기자가 이제 진행자가 하겠지만 하면 어떻게 해요. 역사상 첫 케이스인가까지는 제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역사상 거의 첫 케이스로 보인다. 거의. 예. 그건 정확한 것 같습니다. Almost. 거의. 그렇죠. Almost. Almost. 그래서 그때 재판부가 구속 적부심 심사에서 석방 결정을 할 때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것에 대한 보도가 또 나왔습니다. 아하. JTBC 단독 보도인데요. 김관진 전 장관을 석방하면서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이버사 댓글 부대를 주도했다는 혐의 내용에 다툴 여지가 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보니까요. 합참의 군사 전략서와 국방대학교의 보고서에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종북 세력으로 규정하고 군이 민간 사이버 요원을 활용해 대응해야 한다는 내용이 확인된 겁니다. 이게 2013년도예요. 그러니까 이미 김관진 재임 시절, 그러니까 김관진 장관 재임 시절에 합참이 이 합동군사 전략서를 만들면서 사이버 위협을 이때 추가를 했고요. 이것은 국방부 직활기관,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 직활기관인 국방대의 보고서에 근거한 겁니다. 조금만 더 들어가면은요. 예. 이 국방대학교는 임관빈 정책실장이 2011년도까지 총장으로 있었던 학교예요. 그러니까 다시 설명드리면 임관빈 정책실장이 국방대학교 총장으로 있으면서 이론적인 근거를 마련해서 정책실장으로 넘어가면서 이 사이버전을 가장한 정치 개입을 주도한 것이 아니냐라는 심증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임관빈 실장이 거기 그 총장으로 있으면서. 예. 제가 지난번 방송 때도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콘텐츠가 나오고요. 예. 실무는 사이버 사령부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예. 사이버 사령부도 시기가 거의 일치해요. 왜냐하면 2011년도까지 연재욱 사령관이 있다가 예. 임관빈 정책실장 아래로 음. 정책기획관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국방대학교에 있는 콘텐츠와 사이버 사령부에 있는 그 실무가 정책 단위에서 하나로 만나게 됩니다. 묶여 있는 거죠. 예, 묶이게 아니, 근데 됩니다. 정책실장의 계급은 뭐예요? 정책실장의 계급은요. 보통은 중장급을 예편한 다음에 가거든요. 준장. 예, 중장. 별 3개. 예. 3스타. 예. 오. 고위공무원입니다. 그럼 임관빈 정책실장 군인은 아니에요? 그렇죠. 중장으로 예편을 한 다음에 정책실장으로 갔습니다. 대개는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매우 높은 직입니다. 오. 그리고 대체로 차관보다 장관과 더 가깝다. 국방부에서는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정책실장이. 예. 그 당시엔 특히 그랬고요. 높은 자리네요. 그렇습니다. 예. 고위공무원이네. 고위공무원입니다. 장관급이네. 그렇죠. 예. 어마어마한 자리였었네요. 그렇습니다. 그냥 우리가 거의 예. 김관진 장관하고 거의 레벨이 비슷비슷한 수준이었었네요. 비슷한 수준이라기보다 아주 가깝죠. 그렇죠. 그 둘이 거의 한 몸처럼 움직였던. 그리고 실제로 청와대와 실무는 정책실에서 다 합니다. 김관진은 누구이게 왜 그에게 주목해야 하는가? 예. 따라서 예. 김관진 장관의 말하자면 이게 정치 개입인지 아니면 진짜 사이버 전을 위한 것인지 이걸 따져보는 일은 이미 2013년도에 끝났다. 밝혀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때 얘기를 잠깐 드리면은요. 3년 전에 한겨레 첩보도 나왔을 때 첩보도 나온 사흘 뒤부터 전체적으로 증거인멸이 시작되거든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디가우징이라고 하죠. 이 작업이 시작이 되는데 이 작업은 각 사이버사 요원들의 그 컴퓨터에 있는 하드디스크를 삭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댓글 삭제까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에서는 단순히 이게 정치 개입이 아니고 사이버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발견된 것만 그만큼인 겁니다. 발견된 것만 만여 건이고요. 실제로 지운 것까지 하면 얼마인지는 모릅니다. 그 이태하 심리전 단장에게 이게 문제가 되니까. 그렇죠. 2014년인가 2015년으로 추정이 추정이 되는데 국방부에서 압수수색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군 검찰에서. 예. 그럼 미리 알려주고. 그렇죠. 알아서 증거 지어라. 그렇죠. 그 이태하 심리전 단장이 그 내용을 갖고 하소연을 하잖아요. 옥도경한테. 그렇죠. 내가 가만 안 있겠다. 왜 다 해놓고 잘한다고 칭찬해놓고 이제 갖고 우리 그 식구들을 다 죽이냐. 그렇죠. 나만 한 거냐 이렇게 얘기를 예. 하죠. 예. 그래서 기무사도 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죠. 그렇죠. 장관이 지시하고 장관이 잘했다고 박수 쳐놓고. 예. 정치 개입 근거를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요. 이거는 이미 그 검찰의 범죄 일람표, 그러니까 옥도경 연재욱 사령관의 범죄 일람표에도 등장하는 건데요. 2012년 11월부터 대선 투표일인 그 해에 2012년 그 해입니다. 12월 19일까지 선거 개입 글이 수백에 수천 건씩 작성됐거든요. 네. 예를 들면 확실하게 준비된 대한민국 1등 대통령 후보 박근혜 후보. 그래서 결국 1등 했죠. 그리고 문재인이 속으면 대문은 북쪽으로 열린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아주 노골적인 공격이죠. 그런데 대선 직후 그러니까 2012년 12월 20일에는 한 건. 그 다음 날엔 아예 올리지도 않고. 대선 직후에는요. 예. 명백하게 정치적으로 이용된 주식이라는 거죠. 그럼요. 그리고 이게 그 대북 심리전이면 대선 이후에 네. 아직 안정화되지 않고 그러니까 계속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정권 교체 이양기이기 때문에 예. 불안하다 그러니까 계속 해야 된다. 이렇게 예.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논리가. 맞습니다. 하하. 자, 김관진은 누구인가 왜 그에게 주목해야 하는가 여기로 아직 안 넘어갔잖아요. 넘어갔어요? 넘어갔죠. 네. 그래서 실제로 김관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예. 지금 그 벌어지고 있는 그 정치 개입 사건의 종착점으로 가는 아주 중요한 단서다. 예. 그래서 다시 돌아봐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구속영장 청구를 하면 판사들이 예. 실질 심사를 안 해보고 바로 구속 여부를 결정했잖아요. 지금은 피해자들을 직접 불러가서 판사들이 기록을 보고 궁금한 거를 물어보고 판단하고 구속하는 것이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 이미 구속 적부심을 영장 실질 심사 단계에서 이미 한 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했던 거를 다시 와서 후배 영장 전담 판사 5년 전에 자기가 그거 했던 자리입니다.
후배 영장 판사 했던 거를 저 친구가 제대로 했을까 내가 다시 보자 그러니까 내 생각과 다른데 뒤집어 버리는 거는 후배의 물먹인 거예요. 후배 물무게뿐만 아니라 이 법원의 판결 자체를에 대해서 불신을 조장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말씀 주신 대로 영장실질심사 받아도 이제 구속적부심 한 번씩 다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실질적으로는 구속적부심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사람에게는 예. 사실상 의미 없는 제도로 아니 이렇게 정착돼 있어요. 딱 그 단수 조항을 두면 안 돼요.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구속 적부심을 신청한다. 그래 되지만 이제 법관의 실질적으로 재량권을 너무 침해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정치적 그러니까요. 판결을 정치적 해버리니까. 판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신광열 판사 같은 경우는 법원 내부에서도 이미 평가가 되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법복을 얼마 못 입을 거로 보여집니다. 곧 벗고 뭐 정권. 더군다나 지금 저 임관빈 정책실장을 풀어준 거는 너무 더욱더 가관이죠. 다른 걸 떠나갖고 뭐 정치관여 금지 조항을 위반하는 걸 떠나갖고 뇌물 수수료 3천만 원이잖아요. 예. 이 독자적으로도 구속사유입니다. 네. 아니 뇌물 수수 3천만 원이면 5년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거는 3천만 원이면 3천만 법정이면 원. 예. 5년 이상에서 뭐 5년 장량 이상. 강경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죠. 예. 지금은 이제 1,000만 원 정도면 다 구속사유입니다. 예. 3천에서 5천은 5년이에요. 딱 기준. 작년 검찰의 감경에도 2년 기준이 반. 예. 검찰의 구속 기준이 5천만 원 이상일 때 구속 기준인데 그것도 이 부분은 적부심에서 풀어주면서 일부 범죄 부분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하지 그 일부를 특정을 안 했어요. 네. 제가 짐작할 때는 정치관여 죄 부분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풀어줬는데 그럼 뇌물수수 부분 한마디도 안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뇌물 수수 부분에 대해 얘기를 해야 되네. 당연히죠. 뇌물수수 자체만 떼놓고도 구속을 누가 가더라도 영장 전담 판사는 구속을 할 사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3천만 원이기 때문에. 그렇죠. 법 집행에 있어서 공여자가 또 자백돼 형평성에 있는 그렇죠. 자백한 형평성에도 맞지 사건인데. 않는 거죠. 예. 누가 준 거예요, 근데? 공여자가 자백하고 있는 거죠. 그 밑에 뭐 공여자는 내가 지금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모르는 것도 참 당당해요. 그 뭐 세상 다 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필요한 부분만 아는 거죠. 아니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사건에서 연거퍼서 국민들이 보기에 범죄 혐의가 연재우기가 좋네요. 그렇죠. 연재우. 연재우. 예. 나도 헷갈려갖고. 이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니라고 법정에서 다퉈볼 만한 그 의미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풀어주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법원 안에 있는 적폐가 또 한 번 이렇게 마각을 드러낸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을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결국에는 이 종착에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가능성도 사실은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측면이 있는 것이다. 검찰에서 이랬잖아요. 이러면 군이 정치 관여한 거 네. 수사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냐. 그렇죠. 그럼 그 군이 얘기가 정치 되는 거죠. 관여하는 그 정점에 있는 국군 최고 통수권자 MB 수사하지 말라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했던 그게 거거든요. 핵심인 것이죠. 지금 네. 이 두 사람에 대한 적부심에서 풀어준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못하게 하겠다. 예. 혹은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할지라도 최소한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을 더디게 하거나 못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장 기자님, 기자의 촉으로 그런데 이런 느낌이 안 들어요. 이게 악의 세력을 뿌리 뽑는 건데. 네. 사이버 사령부의 수사가 너무 순탄하게 잘 가는 느낌이 좀 들었었죠. 초반에. 초반에. 예. 지금까지도 예. 김관진 구속적 부심 풀기 전에. 아니죠. 그 전까지는 잘 가다가 김관진 전 장관에 대한 의혹 제기는 계속 나왔었는데 지난 아니, 그 김관진 국감에서 구속될 예. 때까지도 잘 그렇죠. 갔는데 그때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았어요? 이게 이렇게 오래되고 거대 악을 뽑는데 이렇게 순탄하게 갈 수가 있을까? 그래서 그때 기자들이 많이 했던 얘기가 김관진 의혹을 꼬리 자르기 위해서 속사포로 다 구속시킨 거다. 연재욱, 옥도경, 이태하 등등에 대해서 딱 정리를 하고 끝내려고 하는 거다. 옥도경도 다 구속됐어요? 그럼요. 둘 다 구속됐어요? 연재욱, 예, 옥도경도? 그럼요. 이태하까지. 이태하까지는 구속됐는데 구속된 건데 연재욱, 옥대호는 잘 모르겠는데. 연재욱, 옥도경은 지금 조사 중이에요 아직. 조사 중인가요? 예, 죄송합니다. 연재욱, 옥도경. 이름도 좀 특이해요. 그런데요, 여기. 저는 사건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런 게 저는 뭐 MB 구속시키는데 또는 기소를 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못하는 게 아니냐 우려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최강 변호사도 그렇지 않다고 보더라고요. 저는 지난번에 원세훈 국정원장이 대법원에서 사실 무죄 취지를 파기하면서 원래 3년 받을 거 4년 받았잖아요. 예. 그다음에 저거 누구지? 국정원 그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이제 확정되었으면 다른 걸로 처벌받기 어려운데 정권 교체되진 이후에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에서 너무 많이 나왔어요. MB 거는. 이제 그다음에 지금 원세훈은 앞으로 기소될 게 메타스가 나온 거 아니야 지금? 몇 다스가? 네, 메타스가 나온 거죠. 예. 그럼 저는 지금 김관진 국정원장, 김관진 국방부 장관. 장관, 좀 껴서 얘기 좀 해줘요. 딴청하지 말고. 국방부 장관이 이렇게 되지면 다른 여죄들이 다 기소가 될 겁니다. 그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1심의 형량은 더 늘어날 거고. 그냥 차라리 이거로 좀 싸게 들어가지. 그렇게 될 거고요. 아마 지금 윤석열 검사장뿐만 아니라 그 팀들이 더 약이 올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깡패니까 약이 올랐다고 더 열심히 하고 기소 그러게. 안 할 것도 찾아서 기소를 할 겁니다. 그리고 MB는 그에 대한 수사 및 기소는 다소 뭐 보름이나 한 달 정도 늦어질 수는 있지만은 처벌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다. 그렇게 봅니다. 이례적인 일이다. 검찰 의견문 발표? 뭔 얘기예요? 사법기관이 의견을 내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죠. 그렇죠. 보통 재판으로 그리고 수사로 보여주는 말한다. 거죠. 예. 검찰이 어제입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에서 직접 의견을 냈는데요. 제목 또한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최근 중앙지검 수사팀의 수사 방향과 구속 문제에 관해. 말하자면 그 국가정보원과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선거 정치 개입 의혹 수사와 관련된 의견문인데요. 의견문 내용을 조금 보시면은요. 국정원과 군의 선거 개입 정치 관여 수사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법 원칙을 훼손한 중대한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 공작 정치, 이건 국정원을 얘기하는 거죠. 군의 정치 개입 근절을 정치적 입장을 불문하고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과제이며 우리의 역사적 경험에 비춰 특히 군의 정치 개입은 훨씬 중대하고 가벌성이 높은 범행이다. 키스로 보인다. 거의. 예. 그건 정확한 것 같습니다. Almost. 거의. 그렇죠. Almost. 그래서 그때 재판부가 구속 적부심 심사에서 석방 결정을 할 때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것에 대한 보도가 또 나왔습니다. 아하. JTBC 단독 보도인데요. 김관진 전 장관을 석방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이버사 댓글 부대를 주도했다는 혐의 내용에 다툴 여지가 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보니까요. 합참의 군사 전략서와 국방대학교의 보고서에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종북 세력으로 규정하고 군이 민간 사이버 요원을 활용해 대응해야 한다는 내용이 확인된 겁니다. 이게 2013년도예요. 그러니까 이미 김관진 재임 시절, 그러니까 김관진 장관 재임 시절에 합참이 이 합동군사 전략서를 만들면서 사이버 위협을 이때 추가를 했고요. 이것은 국방부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관진 이미 군사 정권은 경험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깔려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김관진 국방부 장관하고 임관빈 전 국방부 정치실장이 최근에 풀려난 것을 두고 분명한 의견을 낸 겁니다. 이거 풀려난 거 옳지 않아요. 그렇죠. 아니 변호사들 판사들이 그 법조 출입 기자들이 판사들 인용 따려고 멘트 따려고 전화했는데 아무도 답변을 안 해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일반의 법감정이 그 재판부의 의견, 그러니까 법원의 의견하고 이렇게 배치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이번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일반의 법감정뿐만 아니라 두 명 연장 그렇죠. 한 부장 판사가 한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글쎄요. 일단은 신광열 부장판사죠. 신광열 부장판사 개인의 어떤 이력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요. 그거는 글쎄 그거를 확정지어서 이야기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일단 직활기관,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 직활기관인 국방대의 보고서에
근거한 겁니다. 조금만 더 들어가면은요. 예. 이 국방대학교는 임관빈 정책실장이 2011년도까지 총장으로 있었던 학교예요. 그러니까 다시 설명드리면 임관빈 정책실장이 이 국방대학교 총장으로 있으면서 이론적인 근거를 마련해서 정책실장으로 넘어가면서 이 사이버전을 가장한 정치 개입을 주도한 것이 아니냐라는 심증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임관빈 실장이 거기 그 총장으로 있으면서 예. 제가 지난번 방송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콘텐츠가 나오고요. 예. 실무는 사이버사령부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예. 사이버사령부도 시기가 거의 일치해요. 왜냐하면 2011년도까지 연재욱 사령관이 있다가 예. 임관빈 정책실장 아래로 정책기획관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국방대학교에 있는 콘텐츠와 사이버사령부에 있는 그 실무가 정책단은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기득권으로 보이는 세력의 저항. 이 아닐까 정도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예.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예.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석방되자마자 MB가 SNS에 입장을 발표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럼 뭔가 그 자기적인 움직임이 있었던 거죠.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예. 저는 그래서 보통 그 예. 본인이 이렇게 구속적 부심인데 사정 변경 없는데 구속적 부심 신청하겠습니다 하면 변호사들 다 말린대요. 말리죠. 예. 말리고 혼나죠. 그렇죠. 예. 나갈 생각부터 하지 마시라고. 2000년대 2000건 신청했는데 300건이 됐다라고 하는데 예. 2000건 구속 적부심은 전체 그 이 건수의 0.1%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구속 적부심 사정 변경 없는데 나온 케이스는 역사상 거의 첫 케이스다. 맞습니다. 역사상 첫 케이스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기자가 이제 진행자가 하겠구만 하면 어떡해요. 역사상 첫 케이스인가까지는 제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역사상 거의